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유전부터 한번 봅시다. 상염색체 유전에서 단일 유전자 유전. 그러니까 단일 유전자 유전이란 소리는 하나의 형질을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에 결정을 하는 게 두 개, 즉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을 하는 걸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우열 관계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그냥 맨델 유전 법칙을, 우열의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분리의 법칙도 그대로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염색체 유전, 즉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리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에 차이가 없어요. 남자, 여자 그냥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 유전자가 두 개인 경우,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다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뭐라고 보통 불러주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줘요. 대립 유전자가 서로, 근데 세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실제로 이 중에서 몇 개를 가지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 중에 두 개 가지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개라고 하지 말고 가지라고 하자.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 게 우열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경우랑 세 가지 이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에서 두 개 가지든지 세 가지 이상에서 두 개를 가져서 결국엔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한 쌍에 의해서 세 가지 이상이면 보통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립 형질이 이거예요.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열이 아주 뚜렷한 경우에 완전 우성인 경우, 즉 초파리가 정상 날개, 흔적 날개, 사람이 정상 미맹, 젖은 기지, 마른 기지, 그 다음에는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 무도병은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건데, 저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우성이 아주 우열이 뚜렷한 병에 해당이 돼요. 왜 무도병이냐면 이게 근골격계 이상이 생겨서 마음대로 막 춤추는 것처럼 근육이 움직여서 무도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50대 이상에서 나이가 먹어야지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미맹 가계도 분석을 해보면 미맹은 정상이 미맹에 대해서 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미맹인 남자하고 미맹인 여자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미맹이죠. 여기가 미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맹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미맹이고, 여기도 미맹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요 미맹이 나온 걸로 봐서는 부모가 정상인데 미맹이 나왔다. 따라서 미맹이 뭐다? 열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 이제 여기서 미맹의 자손이 나왔고 부모 둘 다가 만약에 뭐면은 정상이면 둘은 이렇게 이형접합을 가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 10이 만약에 정상일 확률과 미맹일 확률을 골라주면은 라지 t 스몰 t와 라지 t 스몰 t 사이에서 정상이 나올 확률은 라지 t가 되는 경우랑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미맹이 되는 경우에는 스몰 t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셀렉이 될 확률이 여기서 2분의 1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스몰 t가 될 확률은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상이 될 확률은 나머지 확률이 4분의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손이 미맹일 확률과 정상일 확률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지 않은 불완전 우열 관계에 해당이 되는 경우 분꽃색 유전이다든가 아니면은 말의 털 색깔 유전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꽃은 붉은 분꽃이랑 흰색 분꽃이랑 이렇게 교배를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자손 1세대, 잡종 1세대가 뭐가 나오냐면은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분홍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 우열 관계가 되는 거고 얘를 자가수분을 해주면 원래 분리의 법칙에서 우성 대 열성 대 비율이 3대 1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성 대 열성 비율이 안 나오고 붉은색, 그 다음에는 분홍색, 흰색이 이렇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불완전 우열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표현형의 비율과 유전자형의 비율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일치를 해주게 돼요. 만약에 완전 우성에서는 표현형은 어떻게 나와요? 표현형이 완전 우성에서는 우성 대 열성이 3대 1이 나오지만은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완전 우성에서는 표현형의 비하고 유전자형의 비가 같지 않지만 불완전 우성에서는 표현형의 비하고 유전자형의 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둘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대립을 서로 거듭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서 유전이 되지만 대립 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보다는 서로 대립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표현형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요. 특히나 근데 이게 복대립 유전에서도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데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이 바로 복대립 유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복대립 유전이면서도 우열 관계가 없는 유전자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빼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털 색깔이 B, 그 다음에는 GBW가 있다라고 치자. GBW. 이렇게 3가지의 말털 색깔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가 검정이고, B가 브라운, 갈색이고, 그 다음에 W가 흰색 털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열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말털 색깔은 몇 개가 나오면 이게 G의 유전자형이 GB, GW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고 털의 색깔이 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BW가 돼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갈색이 나오는 거고 W가 돼버리면 흰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대립 유전자에서는 표현형이 2개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그쵸? 뭐 4개가 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열 관계가 명확하면 3개가 나오지만 사람의 여러분들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I, 그러니까 보통 I를 우리가 O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네들을 응집원, 응집소 관계는 생명과학에서 했었지만은 자, 이 응집원 A하고 B는 어디 있고요?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만들고 B는 B를 만들고 그냥 I는 선생님이 편의상 O라고 표시해 줄게요. 표면에 응집원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O형은 응집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A하고 B는 누구에 대해서? 이 O에 대해서는 우성이지만 A, B는 서로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우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A, B가 있는 경우에 2개가
동시에 다 발현이 돼버린다란 말이죠. 그래서 혈액형이 표현형이 복대리 유전임에도 불구하고 총 몇 가지를 가지게 됩니까? 네 가지를 가지게 돼요. A형, B형, AB형, O형. A형에는 다시 AA형, AO형, B형에는 BB형, BO형. 이렇게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 6가지, 표현형은 4가지.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혈액형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 금방 판별을 해줄 수가 있죠. A형하고 O형 사이에서 A형이 둘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AA일 수도 있고 얘가 A5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온 A형은 무조건 O형인 엄마한테서 O를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A5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형하고 B형에서 AB형은 무조건 그냥 AB인데 B형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B를 갖고 오고 A에서 O를 받아야 B5가 되는 거죠. 그래서 O를 받아서 얘가 O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당연히 AB형은 O형하고 결합을 해서 B5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가족 4명의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즉 나중에 수혈 관계까지 묶어가지고 문제에 나오거든요.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네. 즉 A5와 B5의 결혼에 의해서 AB와 O5의 이렇게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은 A형, B형, AB형, O형 해서 이렇게 넷이 다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AB형과 O형 사이에서 A5와 B5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저 경우를 한번 빨리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A에 대한 자료인데 남녀에게서 A가 발현되는 비율은 비슷하고 부모에게서 모두 A가 발현되지 않았는데 자녀에게서는 A가 발현된 걸로 봐서는 얘는 열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따라서 답은 X, O, O가 돼요. 무성 아니고 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는데 가의 유전은 단일 인자 유전이고 가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2와 6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전병 가가 발현된 사람이 5번하고 7번이 지금 현재 가가 발현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바가 발현된 얘가 나왔으니까 유전자를 우리 편의상 뭐 A라고 칩시다. 이게 정상이고 얘가 열성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A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둘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정상이니까 뭔지는 몰라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2하고 6이 똑같아. 그럼 얘도 라지 A, 스몰 A가 될 거고 얘는 스몰 A, 스몰 A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가는 우성인가 열성인가? 열성이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열성 형질에 해당이 될 거고 자, 다음에 2번 문제에서 1, 2, 5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1번은 라지 A, 스몰 A. 그죠? 자, 다음에 2번은 뭐야. 이거 라지 R, 스몰 R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 라지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얘가 스몰 r, 스몰 r, 예,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되고 얘도 라지 r, 스몰 r 요 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예. 자 이렇게 자 따라서 여기서 1, 2, 5의 유전자형은 1번, 2번, 5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이 될 확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차피 생세포 유전자에 요거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얘 엄마한테서는 무조건 스몰R을 받고 아버지한테서 요거를 받아와야 얘가 유전병에 나올 테니까 가가 발현이 될 테니까 둘 중에 얘가 가질 확률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분의 1의 확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PTC 미맹과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단일 유전자 유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단일 유전자 유전 중에서도 바로 복대립 유전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OXX5X예요. OXX5X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얘만 복대립이에요. 기억의 유전은 단일 유전자, 니은은 똑같이 단일 유전자 중에서 복대립. 그 다음에 기억의 유전자형은 몇 가지예요? 2가지. 그 다음에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성염색체 유전 봅시다. 자, 성염색체 유전은 아까는 이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성염색체 유전은 성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 성염색체인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돼요. 따라서 이게 남자는 X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는 XX에 가지기 때문에 이게 Y에 있느냐, X에 있느냐, 그 다음에 얘가 우성으로 작용을 하느냐, 열성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그리고 우성, 열성 비율에 따라서도 특히나 남녀 따라서 성염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은 난자와 수정하는 정자에 X가 들어있으면 여자가 되고 Y가 들어있으면 남자가 되니까 남자는 44 플러스 XX, 여자는 44 플러스 남자가 44 플러스 XY 형태고 여자가 44 플러스 X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22 플러스 X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남자는 2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자, 이렇게 되면은 남자아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염색체 유전 인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되는 양상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보면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자손에게 형질의 발현 빈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유전이에요. 특히나 보통 반성 유전이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X 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통상적으로는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 Y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Y 염색체에 만약에 유전자가 있으면 보통은 이거는 Y를 가지는 경우에 한쪽 성에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Y를 가지는 남자한테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요걸 이제 반성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다 이모증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모가 과다하게 많은 증 그런 병이 아니라 과다하게 이모, 귀 속 털 유전병이라고 해서 귀에서 털이 자라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약간 그 뭐냐 태권부이 마냥 옆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털이 자라서 남자만 그래요. Y 염색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과다 이모증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들은 과다 이모증일 수밖에 없어요. Y 있으면 Y를 따라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는 Y를 안 가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정록생명,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이 정록생명이고 유전인자가 어디에 있냐면 X 염색체의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X 염색체 무슨 유전이냐면은 열성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정상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는 X를 하나만 가지잖아요. XY라서. 그래서 만약에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그냥 정상인데 만약에 생명 유전자를 가지게 돼버리면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유전자의 존재 비율이 1대1이라 이거 했었을 때 얘는 50%가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라지 R이면 그냥 정상이고 이렇게 이형접합이 되더라도 뭐가 됩니까? 뭐가 안 나와요? 이 정록 생명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줘요? 보통 우리가 보인자. 그러니까 얘는 이형접합인 상태. 이렇게 스몰 R이 돼야지 생명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한 개만 있어도 표현이 되는 거고 두 개가 있어야 발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남자가 여자보다는 정록 생명의 발현 빈도가 더 많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반성 열성 유전이면은 X 염색체 열성 유전이면은 남자에게 발현 빈도가 더 많아요. 남자에게 발현 빈도가 더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반성 우성 유전인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X 염색체 우성 유전이면은 어떤 유전병이 예를 들어서 라지 B라고 하는 유전병이 스몰 B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얘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인데 이게 X 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남자는 여기에 라지 B가 있으면 유전병이고 여기에 스몰 B가 있으면 이 경우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우성이든 열성이든 똑같아요, 결국에. 자,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라지 B인 경우, 라지 B, 스몰 B인 경우, 스몰 B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둘이 뭐가 돼요? 유전병이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정상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X 염색체 있는데 우성 유전이다 라고 하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발현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X 염색체 열성 유전이냐 아니면 이렇게 반성 우성 유전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남자보단 여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많은 거는 반성 열성 유전 구성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양상은 보면은 보통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 남자하고 만약에 정상 여자인데 보인자인 상태에서 둘이 자손을 낳게 되면은 딸은 아버지한테서 정상 X 유전자를 무조건 하나 받아오기 때문에 딸은 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Y를 가져오는 거고 엄마한테서 이걸 갖고 오면 정상이지만 이걸 갖고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니까 아들은 2분의 1, 50%가 생명이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에 정록 생명 여자하고 정상 남자면 딸은 아버지한테서 무조건 정상 X를 받아오기 때문에 딸은 무조건 뭐가 돼요? 정상. 근데 아들은 무조건 100% 생명일 수밖에 없죠. 엄마가 생명 유전자밖에는 가지고 있지를 않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록 생명인 남자랑 정상 여자 사이에서는 아들은 무조건 Y에서 엄마한테서 정상을 받게 되니까 아들도 생명이었고 그 다음에 딸도 엄마한테서 무조건 뭘 받아와요? 라지 R을 받아오게 되니까 이 경우는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정록 생명인 남자랑 정상 여자인데 보인자면은 이거는 남자는 Y를 갖고 오고 엄마 둘 중에 하나 이거 갖고 오면은 생명이 되는 거니까 여자 50% 생명, 아들은 50% 생명, 그다음에 여자는 아버지한테서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하나 받아오고 이걸 받으면 정상, 이걸 받으면 생명이 되니까 이 경우는 아들이고 딸이고 50%가 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판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혈우병. 자, 혈우병은 자, 보면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혈액이 잘 응고되지가 않는 유전자인데 얘도 X 염색체에 있고요. X 염색체 열성 유전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왕실이 그죠? 이 혈우병 유전자가 안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보인자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에서 혈우병 유전 인자를 거기서 잘 파악을 했는데,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보면은 남자는 이렇게 되면 정상이고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혈우병이 나와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되면 정상이고 이렇게 되면은 정상인데 보인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혈우병 여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치사유전이라고 해서 뱃속에서 죽어요. 태어나질 못해요. 이 경우는. 그래서 아예 여자 혈우병은 되게 드물어요. 아주 간혹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주 금방 일찍 사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는 대부분이 남자예요. 즉 정록소년 같이 X 염색체 열성 유전이기는 한데 X 염색체 두 개 모두 혈우병 대리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 혈우병 환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사가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경우는 확률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확률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제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거의 문제에서는 그냥 치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인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때 혈우병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로 봐야 되냐면 일단은 XR, X 이렇게 해서 R 정상 여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혈우병. 그러니까 얘는 치사유전이라 없어. 그 다음에 XR, Y 정상 아들. 그 다음에는 XR, 그 다음에는 Y. 이 경우는 혈우병 아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혈우병이 태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 하나죠. 근데 얘는 혈우병 치사유전이라서 없기 때문에 총 자녀는 셋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혈우병이 발현될 확률은 3분의 1로 봅니다. 왜? 치사라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예, 저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고, 초파리에서 눈 색깔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예, 이따 나중에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예,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 봅시다. 다인자 유전이 제일 복잡해요. 제일 싫어해, 학생들이. 자, 형질이 여러 쌍의, 형질 하나가 여러 쌍, 최소 두 쌍 이상의 대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유전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인자가 여러 개에 의해서 유전자가 형질이 결정이 된다는 소리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고 표현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정규 분포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됨, 안 됨 이렇게 보면은 비정규 분포잖아요. 뚜렷하죠. 그냥 이렇게 혐알기가 됨, 안 됨, 미맹임, 아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얘가 다인자 유전은 여러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가장 확률이 높은 애의 표현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돼요. 형질 발현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표현형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색, 키, 몸무게 등이고, 사람은 특히나 이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피부 색깔의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면, 피부색은 가정이에요. 실제로 이런 건 아니야. 더 많아.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리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요. 자, 라지 대문자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거예요. 대문자가 많을수록 점점 피부가 검어지는 거고, 스몰 a, b, c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열성 유전자가 많으면, 소문자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희게 돼요.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리 유전자의 수가 대문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고 각각의 대문자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향은 되게 어떻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유전자형이 이렇게 중간에 갈색 피부형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피부색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C로 나왔네. 자, 라지 C, 스몰 c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이 하나, 둘, 셋, 그죠? 얘가 대문자를 몇 개 가지는 애를 만들 수 있냐면 보세요. 여기서 확률 계산이 여기선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대문자 몇 개 가지는 경우가 나온가? 세 가지.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는 대문자 몇 가지? 두 가지를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대문자 세 가지를 가지는 경우와 한 가지를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는 대문자 빵 개를 가지는 경우 총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대문자 세 개를 가지려면 확률이 여기 라지 A 가져오고 둘 중에 라지 B 가져오고 라지 C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없는 경우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률이 하나예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다 확률은 2분의 1씩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문자 3개 가지는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8분의 1이에요. 소문자 3개를 가지는 경우에도 8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대문자 2가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대문자 2개 가지는 경우 2분의 1, 2분의 1에 그 다음에 소문자가 2분의 1, 8분의 1 같은데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왜? 라지 A, B, C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는 라지 A, 스몰 b, 라지 C를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는 스몰 a, 라지 B, 라지 C를 가지는 경우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총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확률이 8분의 1인데 8분의 1짜리가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총 얼마가 되는 거다? 8분의 3이 돼요. 대문자를 하나 가지는 경우도 A 가지는 경우, B 가지는 경우, C 가지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8분의 3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이 둘의 자손으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보면은 이게 완전 대문자가 몇 개 가지는 경우 6개 가지는 경우와 반대로구나. 대문자가 6개 가지는 경우, 대문자가 1개도 없는 경우, 1개 가지는 경우, 2개, 3개, 4개, 5개 가지는 경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각각 구했죠. 대문자 3가지, 2가지, 1가지 빵. 그러면은 이 상대편도 결국에는 대문자 3가지, 2가지, 1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럼 얘도 대문자 3가지, 2가지, 1가지 빵. 그럼 각각의 확률이 대문자 3가지 가지는 경우가 아까 8분의 1이었죠. 얘가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 그럼 8분의 1, 8분의 1이죠. 그러면 완전 검정 피부를 가질 확률은 여기서 대문자 3개랑 여기서 대문자 3개가 이렇게 만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자손은 총 대문자를 6개 가지는 경우 5개, 4개, 3개, 2개, 하나, 빵 개까지 해서 총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얘가 뭐인 경우에 다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그러면 대문자 6개를 가지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64분의 1의 확률. 그럼 대문자 5개를 가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3개, 2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두 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 2가 되면은 64분의 얼마가 되는데 64분의 3인데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4개를 가지는 경우에는 3, 하나 3,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러면 64분의 3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두 개가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뭘 더해줘야 돼요? 두 개가 만나는 64분의 9를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6, 5, 4, 3, 2, 1,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럼 3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3, 0, 3, 0, 2, 1, 2,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3, 0이 되고 이렇게 3, 0이 돼버리면은 64분의 1이 두 가지. 얘가 그럼 두 가지죠. 64분의 9가 두 가지.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2, 0, 0, 2. 그러니까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는, 아니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0, 2, 2, 0, 1,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똑같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에는 1, 0, 1, 0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똑같고 0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확률이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이 각각 대문자 몇 개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대문자 몇 개끼리가 조합해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독립이면 너무 쉬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연관이 돼. 연관인데 연관에서 또 다시 상인인 경우도 있고 상반인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더럽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그리고 둘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전장이 좀 다르게도 나온다란 말이에요. 얘는 대문자 3개로 가지는 아주 예쁜 경우지만 이 경우는 대문자 5개 가지고 얘는 뭐 2개 가지고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둘의 조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풀면서 막 쌍욕이 나오거든요. 너무 풀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자, 그래서 단일 유전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을 서로 비교를 해주면 일단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는 여러 쌍, 최소 2쌍 이상 에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뭐 피부색, 키, 몸무게, 지문 얘는 불연속적이에요. 그렇죠? 3대1, 뭐 1대2대1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표현형이 연속 분포가 나타나게 돼요.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나고 가장 확률이 높은 애가 가장 많은 표현형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성결정 방식을 나타내는데 자, 가 이렇게 되면은 가는 누가 나타나요? 여자. 그죠? 44 플러스 XX가 되고 나는 이렇게 돼버리면 남자 44 플러스 X,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래요. 기억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여자보다는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거는 X 염색체 유전이다 볼 수 있겠지. 어머니가 기억이 발현되면 아들은 반드시 기억이 발현된대요. 딸이 기억이 발현되면 아버지는 반드시 기억이 발현된다. 이거 반성, 열성 유전인 거지, 결국에는. 그죠? X 염색체 열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답이 XOX네요. XOX. 자, 열성이고요. 기억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고, 아니, 성염색체 있는 거 맞고, 기억이 발현된 여자와 기억이 발현되지 않은 남자 사이에서, 그러면 기억이 발현된 여자, 자, A가 X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는 여자는 AA가 될 거고, 남자는 기억이 발현되지 않은 정상 남자니까 A, Y. 이거 X 염색체야. 자, 이 아이가
기억이 발현된 딸. 기억이 발현된 딸이니까 여기서 무슨 확률이 들어가야 되냐면 딸일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딸일 확률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딸이 되려면 Y가 오면 안 되고 남자한테는 X가 와야 되니까 얘가 올 확률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근데 이게 라지 A, 스몰 a 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와도. 그러면은 여기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없죠. 이렇게 돼야지 유전병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는 나타날 확률이 4분의 1이 아니라 없죠. 0이에요, 0. 그냥. 네. 자, 딸일 확률만 2분의 1이고 안 나타나요. 대신에 아들은 무조건 100% 유전병이 되겠죠.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떤 가족의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가계도인데 자, 지금 정록생명인 사람이 예, 가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정록 예, 생명에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자, 가와 나의 정록생명 유전자형을 쓰세요. 가는 그러면은 정록생명이 스몰 r이니까 여기 스몰 r, y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나는 얘가 스몰 r의 형태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몰 r하고 라지 r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x 염색체에서 이미 x 안 써준 거예요. 이거 예, 칸이 좁아서 자, 그냥 요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가계도에서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를 갖는 구성원의 수 그러면 일단 아들은 무조건 Y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대신에 딸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아빠한테서는 스몰 r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 거고 엄마한테서는 얘는 정상이니까 라지 R 이렇게 되고 얘도 정상이니까 라지 R 이렇게 가까웠네요. 그러면은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를 갖는 구성원은 이 중에서 누구랑? 이 사람 가랑 그다음에 나랑 그다음에는 요 사람 셋, 넷, 5명 그렇죠? 총 5명이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를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은 유전현상에 대한 설명 중에서 단일 유전자 유전에 해당하는 것은 단일,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것은 다를 쓰세요. 얘는 다인자 유전, 그 다음에 얘는 단일인자 유전, 그 다음에 3번은 얘는 다인자 유전. 예,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